심지어 지금 사실 스모킹 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 수첩도 지금 과연 이게 믿을만한 것인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북한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 수거 대상, 사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과정에서 적혀지게 됐고 그리고 혹시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나온 것은 아닌가, 또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듣고 적은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아까도 김용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 뭔가 확실하게 스모킹 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문서 형태로 정리가 됐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개인의 메모 형식이기 때문에 이 노 전 사령관의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이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이한 기행을 많이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상상력이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본인의 상상력이 굉장히 넓은 데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는 취사 선택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엄 자체만 해도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은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을 더 발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첩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능성,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 수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이 가능성 중에 어떤 취사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네.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선원 의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손으로 작성한 수첩,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결과랄지 자기 구상이랄지 아니면은 자신의 비선 조직과 회의 결과 혹은 윤석열 쪽과의 같이 다른 정보사령관이나 다른 사령관들과의 그 회의 결과를 그렇게 쭉 적어놓은 것일 수 있죠. 조각조각. 예.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도 사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 수첩의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지, 상상이었는지, 누군가의 지시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서주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이 아마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신빙성이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썼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수첩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이 원점 타격, 선제 타격을 해, 백령도에서 선제 타격하고 어떤 국지전을 일으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수첩이 발견되기 전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어떤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했었다. 그다음에 그 어물풍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요청했었다. 근데 합참 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잘못하면 국지전이 일어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반대를 했다는 정황 등이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전에 사전에 어떤 모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 등은 내란 모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런 점 등이 얼마만큼 김영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러한 여부에 대해서 개헌 문건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첩에 적어줬던 내용과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맞춰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내란 모의에도 저는 이 부분 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하나하나씩 뜯어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박 의원님 여쭤볼게요. 네. 이 민주당에서 지금 정보사나 방첩사 등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제보들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북한 공격 유도, 수거 대상, 사살 이런 얘기들 실제화됐다라는 것, 실제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좀 내용 들으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죠.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 2024년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자체가 노상원의 수첩에 적혀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이야기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와서 이야기했을 때, 제보를 받았다 했을 때 전부
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안 믿었잖아요. 야당에서도 그랬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첩에도 사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지금 국회 가면 죽는다. 빨리 피신하라.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으로 밝혀졌고 네. 또 그거 말고 그날 밤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혀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2024년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실행이 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이 기사의 흐름은 뭐냐면 네. 검찰이 이걸 보니까 신빙성이 의심돼 라고 뭔가 좀 이상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검찰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 수첩에 적혀있는 이런 것들 또 사살이라는 단어도 말이 안 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 수사기관이 검찰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물타기 흘려서 이런 기사 나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